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구호교실의 구호교사 박준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자, 우리 인싸 직장인 프로젝트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했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우리는 지금 인싸 직장인 프로젝트에서 이 탐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탐구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질문은 직장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공부하고 있고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번 질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지금 3차시죠? 네, 지난 시간에 그러면 뭘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 영어에서 1형식, 2형식, 3형식처럼 문장의 형식이 있는 것처럼 국어에서도 문장의 형식이 있더라. 그것을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자,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자, 세 자리 서술어가 있었죠. 자, 한 자리 서술어는 나는 학생이다처럼 주어만 필요한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했고요. 네,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에 목적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밥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엄마는 닮았다. 이런 것들이 엄마와 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보어가 있어야 하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어가 필요한 서술어는 되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렇게 얼음이 이런 것들이 보어죠. 이렇게 주성분이 두 개가 필요한 거, 주어, 목적어, 주어, 필수적 부사어, 주어, 보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서술어를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합니다. 자, 세 자리 서술어도 있었죠. 나는 가방을 방에 두었다. 자, 이렇게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서술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서술어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이 있는데 그 문장 성분들을 제대로 갖추어 쓰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쉽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입찰을 따내려는 회사가 많아서 치열하다. 자, 치열하다는 하다라는 서술어가 있는데요. 자, 이 서술어의 주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죠. 주어가 없어요. 자, 주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치열하다는 한 자리 서술어인데요. 땡땡이 치열하다 이렇게요. 자, 지금 주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경쟁이를 적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홍보 전략팀은 국제박람회에서 신제품의 기능과 판매를 할 예정이다. 판매를 할 예정이다. 목적어와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판매를 할 예정이다.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능이라는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능과 연결되는 서술어를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기능을 홍보하고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문장을 고쳐줘야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품 기능을 문의한 고객들은 친절하고 빠른 답변을 받았다. 자, 받았다 서술어입니다. 자, 근데 받다라는 서술어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다 라는 세 가지 주성분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예요. 그래서 주어 찾아보겠습니다. 고객들은 주어죠. 답변을 목적어입니다. 그럼 빠진 게 뭐죠? 그렇죠. 누구에게 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빠진 겁니다. 자, 필수적 부사어를 채워넣어야겠죠? 자, 필수적 부사어 직원에게 얘를 넣어야지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끝에 보겠습니다. 나와 그녀는 사랑했다. 자, 사랑하다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다 이렇게 두 자리 서술어예요. 그럼 뭐가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목적어가 빠진 겁니다. 자, 목적어 서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목적어를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잊지 않았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류가 있는 문장 유형은요, 문장 성분들끼리 서로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실에 보면 20명, 30명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도 서로 짝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죠? 문장 성분도 똑같습니다. 문장 안에 다양한 문장 성분들이 있는데 짝이 맞는 문장 성분들끼리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용이 가능했던 까닭은, 자, 까닭은 이게 주어입니다. 시장의 수요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까닭은 예측했다. 까닭이라는 것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예측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주어일 때 쓸 수 있는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와 서술어의 짝이 맞지 않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예측했다를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 이 주어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적어줘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서술어입니다. 자, 장점은 따뜻하다. 이상합니다. 그렇죠? 장점이 어떻게 따뜻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호응시키기 위해서는 따뜻하다라는 서술어를 따뜻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성사하기는 여간 어렵다. 여러분들 이상한 점 발견했나요? 어디가 이상하죠?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자, 보세요. 여간. 여러분들 보통 여간이라는 말 뒤에는 어떤 말이 따라오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는 어렵지 않다 이 말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지금 부사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부사어와 서술어의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 어렵지 않다 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수정해 줘야겠습니다. 자, 끝에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다. 자,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예시랑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는 회사는이지요. 우리 회사는 주어입니다. 서술어는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서술어. 리더십이다 인데요. 우리 회사는 리더십이다. 이것도 이상하죠? 주어와 서술어의 짝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자, 리더십을 중요시한다. 우리 회사는 리더십을 중요시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문장 성분들도 짝이 있다. 그래서 호응을 갖추도록, 맞도록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유형은요. 바로 중의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중의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하나의 문장을 쓴다면 그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는 몇 개여야죠? 그 의미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렇죠? 문장 하나의 의미가 하나여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나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문장은 한 가지인데 의미는 여러 가지일 때
그러면 해석이 다양하겠죠. 그럼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서 과장은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협력업체 실무자를 방문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거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주어가 서 과장입니다. 그래서요. 서 과장이 담당자도 만나고 실무자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자, 주어가 서 과장과 담당자가 주어예요. 그리고 서 과장이랑 담당자가 함께 실무자를 만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중의적인 문장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쳐야겠죠? 자, 첫 번째 의미처럼 우리가 해석되게 문장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 과장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방문하고 협력업체 실무자를 방문했다. 이렇게 하면 주어가 딱 명확하게 서 과장만 주어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 해석되려면 자, 서 과장은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함께라는 말을 넣어주면 좋겠죠. 함께 협력업체 실무자를 방문했다. 이렇게 하면 주어가 서 과장과 담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의적인 문장을 명확한 문장으로 고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팀의 현지 대응 전략이 해외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자, 이거는요, 여기 새로운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새로운이 꾸며주는 것이 뭘까요?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이 새로운 제품 개발팀이구나. 제품 개발팀이 새로운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 대응 전략이 새롭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고쳐줘야겠습니다. 첫 번째처럼 새로운이 제품 개발팀을 꾸며준다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장을 고쳐야겠죠? 자,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팀이 취한 현지 대응 전략이 이렇게 고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현지 대응 전략을 꾸며준다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고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품 개발팀의 새로운 현지 대응 전략이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의적인 문장을 명확한 문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남미와 나리는 회의에 참석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 문제냐면요. 남미와 나리가 지금 주어인데 이 친구들이 함께 같은 회의에 참석했는지 자, 각자 따로따로 다른 회의에 참석했는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남미와 나리는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남미와 나리는 각자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말을 넣어주면 명확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질문,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문장 성문 배웠고요. 서술어의 자릿수 배웠고요. 또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정확한 문장으로 고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수행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친구들은 형성평가 문제에서 많이 틀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많이 맞습니다. 자, 어려운 친구들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문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때 집중하지 않았다면 기초가 조금 부족해서 선생님의 수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갖게 되거나 대학에 가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장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것은 유튜브로 영상을 올린 것이니까 여러 번
영상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거나 또는 구글 클래스룸에는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댓글이기 때문에 선생님만 여러분들의 댓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이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